이 32번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웠죠. 자, 어쨌든 이게 문장 끼워 넣기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뭐가 보여요? this notion이 보이죠. 그죠? this notion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극작가 이 사람이 나와요. 예,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유출을 해보는데 뭐 만만하지가 않았을 것 같고 이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어쨌든 예, 요거 그 다음에 추론입니다. 추론. 이거 뭐 적어도 뭐 이 사람 나오고요. 그 다음에 SF 나오고요. SF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딱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스빈.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글의 토픽은 나왔죠. 토픽이 뭡니까? SF죠. 사이언스 픽셔널인데 이게 과학은 현실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현실이 아닌 과학이 아직 미래에 나타날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토픽인 거고 이걸 읽음으로써 독자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 SF 읽기네요. 그죠? 사이언스 픽션 이거에 관한 얘기다. 토픽은 바로 나왔습니다. 사이언스 픽션. 자, 근데 사이언스 픽션에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냐?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첫 문장부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으냐? 일단 마르크시스트 패러다임 저런 말이 나오고요. 다커스빈 이런 사람 이름이 나와줍니다. 이런 건 근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 도입을 해준 거잖아요. 뭐 얘기하겠다는 거야? SF에 대한 theorization, 이론화. 저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냐. 어떻게 이론화시킬 거냐. 이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그 배경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 마르크시스트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 마르크스가 이제 인류 역사 발전 단계를 나눌 때 뭘 기준으로 나눴다? 생산 수단을 기준으로 나눴다. 아주 고대에는 생산 수단이 뭐예요? 그냥 인간의 노동력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런 식으로 해서 원시 공산주의 사회. 우리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필연적으로 인간은 약하단 말이야. 다른 짐승에 비해서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냥을 하고 나서 다 같이 배불리 같이 먹는 수밖에 없어. 같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남기거나 잉여 생산물이 나오지 않아요. 왜? 저장을 못 한다니까? 저장을 못 해요. 뭐 해버려? 부패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어요, 그냥. 그래서 그걸 원시 공산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착 생활,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문명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주로 우리 주로 이제 경제 기반이 뭐가 되는 거냐면 농업이 돼요. 농사가 돼요. 농사를 위해서 이제 농사는 곡물을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 생깁니다. 그 잉여 생산물 가지고 뭐 하게 돼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생산은 누가 합니까? 노예가 하죠. 노예는, 지주나 귀족들은 일 안 합니다. 그래서 노예제 사회가 돼요. 그러다가 중세가 오면은 이 노예가 약간의 자유가 생기지만 이동의 자유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 사유 재산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도 노예와 비슷하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농사 짓는 노예, 노예제 사회. 이 노예제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봉건제 사회라고 그래요. 인간의 자유가 지극히 뭐 돼 있어? 제한돼 있죠. 근데 시민사회가 되면서 뭐 하게 돼요, 우리가? 근대 시민사회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두 가지죠. 인간의 존엄과 자유죠.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그랬다고. 자유를 위해서. 인간의 존엄과 뭘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키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자유, 평등, 박애. 맨 앞에 뭐 있니? 자유야. 박애는 뭐야? 휴머니즘이잖아. 인간의 존엄이라고. 네. 그 자유라는 건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거죠? 뭐로부터 자유야? 노예제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뭐에서 벗어나야 돼? 영주나 귀족이나 뭐 국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니까. 국가로부터.
봉건제 사회에는 생산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생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봉건제 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왜 생산해? 알겠잖아. 봉건제 사회에서는 생산, 쓰려고. 시키니까, 만들라고 시키니까. 옷을 왜 만들어? 봉건제 사회에서 옷을 왜 만들어요? 시키니까 영주가 몇 개 만들어 와. 시키면 너 손재주 있으니까 너 이거 가서 이제 만들어 와. 너는 옷감 만들어 와. 옷 만들어 와. 그래서 남는 천 쪼가리 가지고 일반 평민들은 옷이라는 거 없죠. 그냥 거적대기 걸친 거고. 쓰려고 만든 거죠. 근데 시민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해방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생산은 생산의 목적은 뭐예요? 팔려고. 그죠? 그러면 봉건사회에서는 생산에 왜 생산하느냐 물었을 때 만들려고 시키니까. 누가? 권력기관이. 그죠? 근데 시민사회사가 오면서 생산의 목적은 이제 팔려고. 즉, 어디다 팔아? 어디? 시장. 즉, 시장이 생산을 결정하게 되는 거야. 생산 결정자가 이제는 누가 된다고? 시장이 되는 거지, 시장. 그러면 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누구야? 그렇지, 정부, 국가기관. 규제 누가 해? 국가기관이 하잖아.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누가 나서지 마라. 누구는 나서지 마라. 국가는 나서지 마라. 국가가 나서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전부 다 조정을 해준다. 국가가 나서면 모든 걸 왜곡시켜버린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게 자유주의고, 그러다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국가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시장의 불안전성을 개입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제 호황기가 오고 하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자유주의자가 등장하게 된 거야. 그게 뭐야? 네오 리버럴리즘. 그게 마지막 지문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꾸 국가가 나서지 마라. 그러면 이제 국가가 기업 경영하지 마라. 국가가 시장에 와서 이제 공정한 게임을 해치지 마라. 그래서 국영기업, 공영기업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더럽게 싫어하죠. 그래서 가장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야? 민영화. 명분은 효율화, 합리화. 이거잖아. 마지막 지문 내용이에요, 그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지문 안 한다는 얘기야. 마지막 지문 안 할 거고. 자, 어쨌든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된 거잖아. 생산순환이 노예제 사회에서 이제 봉건 사회에서 이제 시민 사회가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된 거지. 자본이 생산을 결정하지.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는 건 누가 담당하죠? 노동자가 담당하죠. 노동자. 그래서 노동자 해방을 외치는 거야. 이때 나오는 게 이 사람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해석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소외입니다. 소외라는 개념 뭐예요? 여러분 친구들 간에 나 소외됐어. 이게 아니고 저거는 마르크스가 이제 창안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나 장치나 도구에 의해서 인간이 배제당하는 거야.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나 장치에 의해서 역으로 인간이 다시 뭐 해버린다고? 인간이 배제당한다고. 지금 로봇 사회가 오는 것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자본주의는 인간을 위한 거죠. 생산도 인간을 위한 거죠.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은 그 혜택에서 뭐 되는 거야? 배제되는 거라고. 그걸 마르크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독일어죠. 독일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마르크스의 패러다임,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흐름만 쫓아왔어요? 흐름 쫓아왔어요? 이런 거 알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저런 소외 얘기 나오면 마르크스 얘기도 종종 나오니까, 그냥 소외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역사 발전 단계 이런 것도 좀 머릿속에 한번 틀을 잡아주시고.
마르크스 나오면 다 그 얘기일 거예요. 노동자 해방이거나 저 소외에 관한 이야기. 철학자잖아. 철학자이면서 또다시 사회학자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의 문제를 다루는 건 요 소외의 문제, 소외의 문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한 건데 사실은 그죠? 오히려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이 되는 경향이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이게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뭐 여러분들 SNS 같은 경우도. 우리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나 뭐 이거 종속돼 있잖아. 어디에? G사나 또 어디에요? G사 말고 A사나 여기다 이제 다 종속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건데 다음에 여기 He를 봅니다. He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스빈,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한 사람이에요? 요거 연구하는 사람이죠. 요거 이론시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What is his audience to think? 관객이 생각하기를 원했어요. Through the idea of his play. His place. 그게 연극이죠. 네. 그러면 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극작가죠. 플레이라이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this notion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고? 소외. 소외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외는 이 노션은 누구부터? 극작가,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독일어라 발음이 잘 안 되네. 독일어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브레트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그의 관객들이 그의 연극의 생각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했다는 거고, 뭐 하는 대신에 단지 그의 캐릭터, 다른 말로 출연진, 주인공에 공감하는 대신에, 우리는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 주인공에 뭐 하려고 보는 거야? 공감하려고 보는 거잖아. 응? 근데 이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이제 배우가 발연기하면 공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모 배우가 아무리 싸가지 없어서 연기를 못 가는 거잖아. 연기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 예. 이병헌. 예. 인간성은 쓰레기 같아도, 예. 워낙 연기를 잘하고, 그리고 공감하게 만들잖아, 우리를. 뭔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원한 게 아니죠.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그의 연극의 어떤 생각, 사상을,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수많은 테크닉을 사용해서 관객들을 일깨웠다. 시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을 사용해서 아까 스빈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어내는 거다? SF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다. 이런 거야. 자, 그럼 봐봐. 아까 이 극작가는 그 출연자와 공감하기를 바래요? 아니면은 어떤 소외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소외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나오죠. 자, SF 작품을 읽을 때, 잘 따라와봐요. 독자는 의식하고 있죠, 그들이 뭘 하고 있다? 다른 세상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 SF는 우리가 현실에 없는 세상이잖아. 여러분, 스타워즈. 이거 없는 세상이잖아. 인식하고 있죠. 응? unfamiliar한 거죠, 그들에게. 스타워즈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워즈?
이상하잖아요. 요다도 뭐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종끼리 나오고 막 이상한 행성 나오고. 이때 they are then faced with the real world. 그러면 그들이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오면 아마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잘 봐요. 그 주인공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배경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이제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SF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SF를 보고 나면 다시 현실을 투영해서 우리 현실 세계를 다시 뭐 할 수 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걸 통해서 익숙한 거를 다시 뭐 할 수 있다? 바꿔줄 수 있다는 거거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문제는 아까 뭐, 여기서 답이 하나 나왔죠? 이 부분에서 나와요, 이 부분에서. 응? 여기. 그러니까, 이거 뭐야? 라이팅 플레이 할 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뭐 했다? 관객들에게 sympathize with his character. 이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연기 잘하고 못하고 이거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 어떤 설정된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낯선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지금 현재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그게 가장 하지 않아요? 뭔가 보고 나면 나의 현실이 좀 다시 보이는 거고 나의 자아가 다시 좀 정립되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좋은 작품 경험하면 저는 거의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저도 뭔가 생각이 좀 달라지고 물론 오래는 가지 않죠. 오래는 가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거나 딱 그런 인생 영화들이 하나둘씩은 다 있잖아요. 생각이 확 바뀌게 하는 뭐 이런 저도 몇 개가 있는데 이제 한번 몇 개는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몇 개가 있어요 저도. 영화도 그렇고 문학 작품도 그렇고 어떤 책도 그렇고 그렇죠. 자 하지만 The Reader들은 fictional world를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못해요. As a blank tablet. 맞나? 라사인가? 라사. 이거 이제 흰 서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본성 옛날에 뭐 철학자들이나 성현들이 나누죠. 선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뭐 선설.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래서 교화시켜야 된다. 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아무 개념 없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뭐 백지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겁니다. 흰 서판. 그러니까 뭘 쓰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칠판 이거예요. 옛날에는 흰 서판에다가 뭔가 글씨를 썼으니까. 영어로는 이거 이제 라틴어입니다. 타블라라서는 영어로 뭐라고요? blank tablet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 타블렛이 뭐냐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묘비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백지 상태는 아니다. 자기가 뭐 현실 경험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그들이 익숙한 걸 가지고 그 SF도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픽션을 뭐 sense of expectations 내가 아는 만큼 또 예측하면서 보지 않겠어요? 현실을 투영시키면서 이렇게 보겠죠? 이걸 우리가 코그니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코그니션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을 아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식론이라고 그랬죠? 인식론. 인식이라는 게 뭐야? 인식. 커그라고. 커그나 이거 같은 말입니다. 아는 거죠. 진리를 어떻게 알 거냐,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거냐. 그걸 코그니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코그니션이니까 당연히 뭐 동요로 뭐 있어? knowledge.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들이 계속 나와주는 거예요.
지식도 특별히 어떤 지식이야, 우리가? 과학이나 논리나 이런 지식이 있으면 그걸 투영시켜서 바라본다. 그래서 완전히 백지 상태로 보는 건 아니다. 아니, 물론 여러분들이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 5살짜리, 6살짜리. 요즘 애들 뽀로로 보니? 그것도 일종의 SF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실제라고 믿어요? 저걸 허구라고 인정을 해요? 실제라고 믿잖아. 그쵸? 뭐가 없으니까. 코그니션이 없다니까, 걔네들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SF를 읽을 때, 코그니션이라든가, 또는 뭐야, 이스트레이트먼트라든가, 여러분, 이 소외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거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투영시켜서 나의 위치를 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소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걸 해설한다는 거예요, SF를. 그게 이제 소외라는 개념을 통해서 나타난 게 코그니션이고요. 이해되셨어요? 애들이 나중에 뽀로로 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SF를 읽으면 뭐 하게 돼요? 우리 자신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SF의 기능이 이거잖아요. 우리 자신의 세계를, 현실 세계를 다시 뭐 하게 되는 거?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게 SF의 역할이라는 거지. 결국 이 얘기죠. 요 정도 할게요. 여기 뒤에 수빈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부연 설명한 거거든요. 뒤에 literary genre라고 해놓고 이게 그래서 그 얘기 그대로 또 반복해 준 겁니다. 됐죠?